안녕하세요 여러분. 농촌을 사랑하는 농장 애농팜입니다. 오늘은 제가 석부작이 아닌 분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항아리인데요, 저기 깨진 항아리인데 숲속에서 제가 주워왔습니다. 누군가 이 깨진 항아리를 그냥 버릴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숲속에다가 이렇게 버린 것을 제가 발견하게 돼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주 항아리로 화분으로 만들기에도 애매모호한 그런 식으로 지금 깨졌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원래 항아리 입구잖아요. 이렇게 입구인데 깨져도 이쪽으로는 또 아이고, 이 비행기 날아가서 이렇게 분경으로 하기에는 여기가 지금 너무 낮습니다. 완전히 밋밋하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보완을 해가면서 화산석으로 보완을 해가면서 생명토를 이용해서 분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렇게 제가 배수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것이 유토피아입니다. 예쁘죠?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를 제가 택배로 받았는데요, 다 만드는 남자란 분이 택배를 받아보면은 신문지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택배를 보내더라고요. 싸서 택배가 왔는데요, 바이솔은 그렇게 해도 죽지 않고 한 달 동안 그늘에만 방치해 두면 한 달 뒤에 심어도 바이솔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그늘에다 놔뒀다가 뿌리가 뽑힌 채로 그늘에 놔뒀다가 심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도 뭐 죽는다든가 시든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너무 잘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문이다 이렇게 둘둘 말아 가지고 이렇게 보내셔도 저는 뭐 상관이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성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까우니까 이물없고 해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흙을 절반만 털어내고 이렇게 키친타올로 이렇게 싸서 분채 싸서 보내면 어떻겠냐고 제가 그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그렇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만드는 남자라든가 다른 농장 주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농장에서 오는 흙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농장을 벤치마킹 하면서 공부해 본 결과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왜 재사용을 하면 안 되는지 제가 질문을 해봤더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흙을 재사용을 할 경우요, 농장에서는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영양분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그 흙을 갖다가 내가 거름을 추가해서 퇴비를 더 추가해서 심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농장 같은 데서는 대량으로 키우기 때문에 병충해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가정에서 조금씩 키울 때는 병충해가 잘 안 오지만은 농장에서 대량으로 키울 때는 병충해가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약을 하겠죠. 그럼 약을 하면은 농약 성분이 남아 있겠죠. 그리고 병충해는 죽겠죠. 그런데 이 병충해가 다 죽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다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흙 속에 유충이 살아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충이.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정까지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농장에서 오는 흙은 재사용해서는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뭐 별 상관없지 않냐, 흙이 보니까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해서 재사용한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한 1, 2년 동안은 그래도 무난하게 잘 큰답니다. 아무 이상 없이. 그래서 재사용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석부작 만드는 이 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석부작 만드는 이 돌이 대중소가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제 명함이 있는데요,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요것이 소자입니다. 소자 크기가 보통
다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소자가 명암으로 봤을 때 요 정도 됩니다. 소자. 그리고 중자가 또 요 정도 됩니다. 중자. 그리고 요것이 지금 대자입니다. 대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 석고작돌 사실 때 이거 대자죠. 대자. 이 기준으로 알고서 주문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요건 중자 비교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것은 소자. 저는 소자를 처음 한번 쓴 뒤로 소자는 별로 이렇게 유용하게 쓸 일이 없어서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거 항아리 깨진 거 제가 이렇게 주워 왔는데요. 여기를 앞으로 해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니 분경을. 먼저 여기다가 깔망을 이렇게 깔아주고 마사토 대자를 이렇게 깔아줍니다. 세척마사입니다. 깨진 항아리 이쪽 면이 너무 낮고 이렇게 경사가 있어서 석고작 돌로 이렇게 지금 제가 맞춰 보았는데요. 이렇게 맞춰서 여기다가 돌을 붙여 주겠습니다. 붙이는 방법은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올린 영상 두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붙이는 방법은요. 이렇게 해서 일단 화산석 돌 3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주었습니다. 돌을 붙인 후에 이렇게 밑에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요, 구멍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생명토로 메워주고 배양토를 넣겠습니다. 여기 밑에 생명토로 제가 이렇게 메꿔 주었고요. 여기도 그냥 조금 이렇게 생명토로 끼워서 메꿔 주겠습니다. 그러면 흙만 흘러내리지 않으면 되니까요. 이쪽도 여기를 생명토로 저는 찍어준 사람 없이 혼자 하려니까 다 자세히 보내드리지 못해서 제가 말로써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배양토를 이렇게 채워주고요. 제가 이중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좀 머리를 좀 써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조금 이렇게 라인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좀 또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번 예쁘게 잘해서 심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나리 아재입니다. 야생화죠. 이 꽃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저는 미나리 아재를 처음 봤는데요. 정말 미나리 아재가 이렇게 이쁜 아이인지 몰랐습니다. 꽃이요 노란하니 이렇게 겹으로 막 조그마한 것이 겹겹이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미나리 아재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나 미나리 아재가 이렇게 예쁜 아이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흙 배양토 배합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분경을 만들 때 흙 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흙 배합하는 방법은 뭐 다 개인차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답만은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고 저도 뭐 배우는 입장이긴 한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거름도 약간 했고 유박도 조금 넣습니다. 그리고 마사토하고 배양토하고 해서 5대5로 저는 했습니다. 여기를 거름만 조금 하고 뭐 100% 마사로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개인적인 차이겠지만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다방면으로 이렇게 알아본 결과 마사토로만 100% 하게 되면 물론 물빠짐이 좋고 야생화는 물빠짐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빠짐이 좋고 잘 자랍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너무 척박하게 자라고요. 또 빨리 번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번식을 빨리 시키실 분들은
그 배양토를 조금 섞으시는 게 좋고요. 또 마사로만 해서 100% 심으시면은 물을 뭐 야생화는 물을 자주 줘야 되잖아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 물을 마사토로만 심게 되면 물을 아주 자주 줘야 되는 그런 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는 뭐 물을 자주 줄 수도 없고 해서 저는 여기다가 마사토 100%만이 아닌 그 배양토하고 5대5로 했습니다. 좀 배양토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더 채워주겠습니다. 뒤에도 조금만 더 채워주겠습니다. 왜냐면 세월이 지나서 물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 가라앉을 것을 예상을 해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미나리 아재를 심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다가는 또 이렇게 유토피아, 연 보라색을 띤 유토피아를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유토피아. 그리고 이렇게 꽃핀 야생화들은요, 뿌리의 흙을 다 털어내서는 안 됩니다. 꽃이 피었을 경우는요, 사람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꽃이 폈다는 것은 임신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꽃이 진 후 열매가 맺히면 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꽃이 핀 것은 사람으로 예를 들면 임신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임신했을 때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도 많이 줘야 되고요. 뿌리에 흙을 야생화 꽃 폈을 때는 다 흙을 털어내지 말고 포트채 얌전하게 포트만 빼서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이솔 종류 같은 경우는 흙을 다 털어내고 잔뿌리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후 심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미나리 아재를 3포기를 심어 주었고요. 유토피아를 5포트를 심어 주었습니다. 참 유토피아 다이솔 종류는 이렇게 심다 보면은요, 참 여러 개가 들어가네요. 유토피아 색깔 너무 예쁘죠. 이것이 자리를 잡고 그러면 더 이뻐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끼를 또 앞쪽이 좀 밋밋하고 이렇게 흙이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가 이끼를 좀 덮어주겠습니다. 이끼는 이게 생이끼거든요. 생이끼 이렇게 바싹 말라서 온 것을 이렇게 물에 적셔 가지고 쓰면은 이렇게 촉촉해지죠. 파릇파릇해지고요. 그리고 이끼는 참고적으로 절대 가위나 칼로 쓰면 안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뜯어야지 자연스럽고 이쁘죠. 가위나 칼로 이끼를 이렇게 잘라내면은요, 진짜 비기 싫습니다. 손으로 이끼는 이렇게 뚝뚝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위는 항시 이렇게 눌러 주셔야만이 이끼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고요. 살짝 들고, 유토피아 살짝 들고, 제가 이렇게 이끼를 지금 꾹꾹 눌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해는 속에다가, 마사토 속에다가 집어 넣는 식으로 해야지, 이끼는 수분기가 없으면 지가 또 붕 떠요. 이렇게 생이끼 살짝 들고서 밑에다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이끼를 이렇게 가해 쪽을 이렇게 꾹꾹꾹 제가 찔러서 지금 이끼를 마사토 속에다가 넣어주잖아요. 특히 가해라고 하면 안 되고 주변을. 근데 이렇게 눌러주고도 이끼는 물이 마르면 또 부흥안이 떠오르는 게 비기가 싫거든요. 여기까지만 이끼로 앞쪽만 해주고
이렇게 했어도 이끼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물을 매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끼가 뜨잖아요. 그래서 미나리 가지 같은 경우는 물을 자주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이솔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가해 쪽으로 제가 또 이렇게 마사토를 좀 올려주면은 이끼가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멋도 있거든요. 뜨는 것도 좀 방지가 될 수 있고, 이끼 뜨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또 지가 자리를 잡으면요, 또 파릇파릇 삐지고 올라와요. 여기도 조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끼로 파란하게 덮는 것보다 이끼가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올라오는 것도 예쁘죠. 이끼는 여기까지 해줘 보고 물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사방을 앞으로 해도 제가 원래 이쪽을 앞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쪽보다는 또 이렇게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이쪽을 또 앞으로 하는 것도 예쁠 것 같습니다. 미나리 아재 꽃이 너무 예쁘죠. 노지 월동도 잘 되고요. 둘 다 유토피아나 미나리 아재나 노지 월동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심어지면 아주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미나리 아재 이거 그냥 보기에는 뭐 시원찮아 보이는데 아주 잘 큽니다. 생명력도 강하고. 그래서 한 포트에 3,000원 줬고요. 또 이거 유토피아 한 포트에 5,000원 줬나요?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미니 분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안녕히 계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